일반 기상학, 일기예보와 위성. 과거에 비해 현대 일기예보는 그 정확도가 급격히 향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예보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정확한 관측 자료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특히 관측 자료의 증가에는 3차원 대기, 해양, 그리고 지표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 기술의 발전이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해양,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자료는 현대 일기예보 산출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기상청도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 위성을 이용해 일기예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물이 지닌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천리안 위성과 수신 및 전처리 시스템, 기상자료 처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기상위성의 종류와 활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천리안 위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기상위성 자료의 수신 및 전처리 시스템과 기상자료 처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성과 기상예보. 인공위성은 지구 궤도상에 있는 기상 관측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상위성은 지상 관측소가 없는 지역 상공에 떠 있는 구름의 중요한 사진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로 덮여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구름을 관측할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상위성이 도입되기 전에는 심각한 폭풍이나 태풍 등이 주거 지역에 닥칠 때까지 까맣게 모르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현재는 인공위성 덕분에 태풍이 다가오기 훨씬 이전에 진로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인공위성의 종류부터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위성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지궤도 위성이고 두 번째가 극궤도 위성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적도 근처 약 36,000km 고도에서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비율로 지구를 자전하고 있어 항상 지구상의 같은 지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대기 상황을 24시간 동안 계속 관측할 수 있죠. 무엇보다 실시간 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카메라의 촬영과 거의 동시에 지상 수신기에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들 위성의 연속적인 구름 사진을 저속 영상기로 돌려보면 기상 전선을 비롯하여 폭풍을 동반한 구름의 이동, 솟안 또는 발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큰 일기계의 진행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권 여러 고도의 풍향과 풍속도 정지위성의 구름 이동 사진을 검토함으로써 대략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한 곳 이외의 지역,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과 같은 곳은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극궤도 위성입니다. 극궤도 위성은 지구 좌우선과 근접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번 공전할 때마다 극궤도 위성은 북극과 남극 지방 상공을 통과합니다. 지구는 위성 밑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위성은 특정 지역 상공을 통과할 때마다 지난번 통과 지역의 서쪽 지역을 모니터링하면서 결국 지구 전체를 커버합니다. 때문에 극궤도 위성은 다음에 여러 장점을 가지는데요. 우선 바로 밑에 구름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위성으로는 낮은 각도 때문에 왜곡된 사진밖에 입수할 수 없는 극지방에 대해 극궤도 위성은 선명도 높은 사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극궤도 위성은 정지 위성보다 훨씬 낮은 850km 고도를 선회하기 때문에 폭풍계, 구름계와 같은 피사체에 관한 상세한 사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지 장치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기상 위성의 유용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960년 4월 1일 발사된 타이로스 1과 같은 초기 위성들은 TV 카메라로 구름 사진을 찍었으나
요즘은 구름 꼭대기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주야로 감지할 수 있는 복사계를 사용합니다. 차세대 위성은 대기로부터 방출된 복사를 감지함으로써 구름의 영상과 동시에 기온과 습도에 대한 연직 단면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대 위성은 이매저라 불리는 특수형의 진보된 라디오미터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게다가 사운더라 불리는 또 다른 형태의 특수 라디오미터는 초기 기기보다 대기 각층에 보다 더욱 정밀한 기온과 습도의 연직 곡선을 제공합니다. 최신 위성들은 이매저와 사운더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상 예보자들은 어떻게 날씨를 판단할까요? 첫 번째로 위성 사진으로부터 얻은 구름의 두께와 높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입니다.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구름 상층 표면에서 반사된 태양광선의 반사율도 커지므로 빛의 반사율에 따라 구름의 두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의 높이는 반사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가시광선 사진만으로 상중 하충운의 높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두 번째 적외선 구름 사진입니다. 강력한 가시 반사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의 실제 복사면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적외선 사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더운 물체가 찬물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복사하기 때문에 적외선 사진은 고온 지역일수록 더 검게 나타나도록 인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낮게 뜬 구름의 꼭대기가 높은 구름의 꼭대기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에 따라 색상의 진하기를 다르게 처리하면 적외선 구름 사진으로 따뜻하고 낮은 구름과 차고 높은 구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름 온도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3차원의 입체 구름 영상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기상캐스터들이 흔히 TV에서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3D 구름 사진입니다. 2. 천리안 위성. 여러분은 천리안 위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천리안 위성은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기상청,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사업 추진으로 만들어진 위성입니다. 2010년 6월 27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꾸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죠.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복합위성으로 2011년 4월부터 현업 운용 중이며 지구 적도 상공 36,000km, 동경 128.2도에 위치해 기상관측, 해양관측과 통신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복합위성입니다. 기상 분야의 구체적인 주요 임무를 보면 첫째, 고해상도의 다중 채널을 이용한 기상현상 연속 감시와 기상 변수 산출에 임무가 있으며 둘째, 태풍, 집중호우, 황사 등 위험 기상의 조기 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해수면 온도와 구름 자료를 통한 기후변화의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고유의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시간당 최대 8회 간격으로 한반도 부근 지역을 관측해 바람장과 위험기상의 감시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근에서 위험기상 발생 시 자체 관제 기능을 통하여 관측 영역과 관측 주기 조정으로 위험기상에 대한 조기 탐지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자료 처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16종의 다양한 기상 산출물 생산과 수치 예보 자원에 필요한 자료의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3. 수신 및 전처리 시스템. 기상 위성 자료를 수신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상국이 필요한데요. 지상국이란 기상 위성 자료의 수신과 처리, 그리고 자료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제시된 그림은 천리안 위성 자료 수신, 처리 및 자료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지상국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상국은 천리안 위성 자료를 수신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전처리 과정을 마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저장한 자료를 인트라넷이나 외부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리안의 경우 기상위성 자료의 수신과 처리는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관제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지만 위성 관제와 기상 임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 백업 시스템을 각 상대 기관에 설치하여 운용 중입니다. 기상위성 자료와 같은 원격 탐사 자료는 다른 종관 관측 자료나 수치 모델 자료 등과 함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복사 검정이나 지형 보정과 같은 전처리와 위성에서 관측된 복사 휘도 값으로부터 온도, 바람, 강수 등과 같은 기상 변수를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상위성 자료의 전처리뿐만 아니라 기상 변수 산출 과정은 위성에 대한 복잡한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산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상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천리안과 같은 기상위성은 지구 상공에서 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반사된 태양 복사나 지구에서 방출된 장파 복사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이때 망원경은 위성 센서에 도달하는 지구상의 관측 목표 영역에서의 에너지, 즉 가시 채널 약 직경 1km의 원형과 적외 채널 약 직경 4km의 원에서의 에너지만 촬영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성 센서에 도달하는 에너지에는 목표물에 의한 복사 에너지 외에도 우주 복사값, 기기 자체에서 방출된 잡음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성이 정해진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위성의 자세가 정해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지구 외의 태양과 달과 같은 다른 천체들의 영향이나 지구 중력장의 불균일, 그리고 태양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천리안의 경우 위성이 적도 상공 36,000k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 위치나 자세의 미세한 변화도 지구상의 위치에서는 수십 킬로미터 크기의 오차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 자료로부터 온도, 강수, 바람과 같은 기상 변수를 도출하여 다른 관측 자료나 수치 모델 자료들과 함께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기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위성 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야 하고 각 화소별 지구상의 위치가 정확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위성 자료가 갖는 원천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전처리 과정이라 합니다. 먼저 안테나로 수신된 원시 자료에 포함된 잡음의 영향을 제거하고 그 정확한 지구상 위치를 찾아내는 지형 보정 처리를 통해 레벨 1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복잡한 물리적 공식을 통해 구름, 강수, 해수면 온도, 안개 등과 같은 기상 변수, 레벨 2 자료를 산출합니다. 또한 전처리 시스템에서는 자료 재생 처리, 원시 자료의 품질 평가, 복사 검정과 위치 보정에 필요한 파라미터 수정 등 원시 자료의 품질 관리 기능도 수행합니다. 4. 기상자료 처리 시스템. 위성 운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성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기상 현상을 탐지하고 이해하며 예측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상위성 자료를 일기예보, 수치 모델, 그리고 기후 응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레벨 1B 자료로부터 기상 요소들을 객관화된 기법에 의해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천리안 위성 기상자료 처리 시스템, 즉 CMDPS라고 해서 2003년부터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했으며, 여기에는 국립기상연구소와 국내 8개 대학 10여 명의 교수진이 참여했습니다. CMDPS의 구체적인 기상요소 산출 과정을 보겠습니다. 레벨 1B 자료에 구름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화소별로 구름 유무를 판정한 후 구름이 있는 화소에 대해서는 구름과 관련된 정보를, 그리고 맑은 화소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같이
구름이 없을 때 산출 가능한 변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CMDPS의 장점은 수신된 원시 위성 자료의 전처리가 끝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객관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총 16종의 기상 정보를 산출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상 정보들은 중규모 대류계와 같은 위험기상 탐지를 비롯해 예측에서부터 수치 예보 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분석과 예측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직간접적 정보 교류를 통해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한 차원 더 높은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위성 자료와 지상 관측 자료들을 이용하여 산출 기상 요소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산출물에 대해 정량적인 검증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데 위성 자료의 특성과 산출된 모든 기상 정보들에 대한 검증 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CMDPS에서 산출되는 16종의 기상 변수를 나타냅니다. 정성적 분석을 통한 기상 예보 활용도 중요하지만 자료 동화 등 수치 예보나 기후 분야에서 정량적 활용을 위해 기본 위성 자료로부터 다양한 기상 정보를 정량적으로 추출하고 활용하는 분석 기술 또한 필수적입니다. 천리안 자료로부터 산출되는 16종 기상 산출물들은 기상현상 탐지, 집중호우, 태풍 등과 같은 위험 기상현상의 감시와 예측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위성과 기상 예보를 살펴볼까요? 우선 기상위성의 두 가지 종류를 보겠습니다. 정지위성은 지구 특정 지역에 상공해서 그 지역 대기 상황을 계속 관측하는 기상위성입니다. 극궤도 위성은 지구 좌우선과 근접 평행을 이루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번 공전할 때마다 북극과 남극 지방 상공을 통과합니다. 지구는 위성 밑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위성이 특정 지역 상공을 통과할 때마다 지난번 통과 지역의 서쪽 지역을 모니터하게 되며 결국 지구 전체를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상 예보자들은 위성 사진으로부터 구름의 두께와 높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리안 위성입니다. 2010년 6월 27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복합 위성인 천리안의 발사에 성공하였고 2011년 4월부터 현업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의 기상 분야 주요 임무에는 첫째, 고해상도의 다중 채널을 이용한 기상 현상 연속 감시 및 기상 변수 산출. 둘째, 태풍, 집중호우, 황사 등 위험 기상 조기 탐지. 그리고 셋째, 장기간의 해수면 온도, 구름 자료를 통한 기후변화 분석이 있습니다. 수신 및 전처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성에서 관측된 상대적 크기의 값을 물리적 의미를 갖는 복사 휘도로 변환하는 복사 검정과 위성 영상 좌표를 지구상의 좌표로 변환하는 지형 보정을 통해 레벨 1 B 자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복사 검정에는 센서 자체에 있는 검정기를 이용하는 절대 검정 방법과 복사 검정이 잘 된 다른 위성 자료나 복사 전달 모델을 이용하는 대리 검정 방법이 있습니다. 끝으로 기상자료 처리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천리안 위성자료 활용 확대와 천리안 자료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발된 순수 국내 기술의 자동화 COMS 자료 처리 시스템입니다. CMDPS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처리된 천리안 자료로부터 바람장, 황사, 강우 강도, 해수면 온도와 같은 16종의 기상 요소를 위성자료 수신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산출하고 각종 보조 자료를 이용해 산출 수준을 검증한 후 이들을 DB로 구축해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기예보와 위성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